잠실은 40년 전에 45년 전에 강남 신시가지를 만든다고 5층짜리 아파트를 쫙 지었죠. 그런데 28년 전에 이게 엘스 아파트입니다. 잠실 영등포에 있는 가장 비싼 30층을 올려가지고 재건축을 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 5층짜리가 있는 사람 28평을 공짜로 하나 주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가 하느냐면 제일 싼 게 17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걸 재건축한다는 거나 거의 비슷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2년 전에 고밀도 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유형별 일시지 분석용으로 건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CEO 과정에서 이 강의가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일시 아파트죠. 이 주택을 뜯어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다. 상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 이것을 먼저 전제해야 되는데 2만 불대 패러다임을 가지고 무조건 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22년 전에 40년 되면 재건축하는 걸 보고 20년마다 리모델링을 2번 하는 걸로 총 비용을 비교한 게 제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재건축은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걸 전제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230%가 넘는다면 거의 어렵다. 그러면 200%가 넘는다는 것은 15층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이 200%가 넘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재건축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1번은 2만 불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 말이 틀리는 건 아닌데 여기 아까 잠실 주공 아파트 5층짜리를 6배를 올리가 30층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 28평 하나씩 줬다 그랬어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몇 층짜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 15층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아주 오래전 방식이니까 안 맞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6배를 올리면 90층이 올라가야 된다. 3배만 올리도 45층이 올라가요. 여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이 틀리는 건 아닌데 용적률 좀 올려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동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을 올리면 되는지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에 15층짜리 30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 15층 넘는 아파트가 30년 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똑같이 재건축을 해보겠습니다. 용적률을 국가가 올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에 재건축을 할 때는 철근값, 콘크리트값, 목재값을 싸게 받고 강남은 비싸게 받을까요? 똑같이 받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받지. 마감재를 좋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재건축은 무슨 돈으로 하죠? 국가가 지어주는 건가요? 아파트 가격으로 하는 거다. 엄밀히 따지면 땅 지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 30년 넘은 8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지방 사람들 기분 나쁠까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3억도 안 가.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어. 강남은 얼마 가죠? 30년 아파트. 제일 싼 게 17억이에요.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용적률을 국가에서 올려주면은 여기만 좋아지고 이런 데는 올려줘봤자 분양도 안 돼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용적률을 함부로 올려줄 수 있을까요? 올려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장들은 무조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2년 있다가 선거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면 지자체장이 무조건 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 찍어주지. 그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설명을 하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국민학생도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요 설명은. 자, 5층짜리를 재건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 자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재건축한다고 이걸 철거를 해버리니까 내 자산이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 돼버렸다. 그럼 뭐 가지고 하죠? 남은 거는 땅 이거 뺏겨서 이거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0층짜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산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이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남은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어쨌든 재건축해야 됩니다. 땅이 얼마 남았죠? 50% 남았다. 그러면 15층짜리를 재건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걸 다 없애버리니까 흔적도 없이 내 자산이 공중분해돼 버렸다. 뭘 가지고 하죠? 이걸 3분의 1동간이 남았다. 이걸 가지고 재건축이 거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결론은 뭐죠? 분담금을 3배를 내놔야 된다. 그러면 동의가 될까요? 저는 이제 동의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장관한테 10년 있다 물어보시오. 왜 재건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언제 안 한다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동의를 못해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2만 불 패러다임을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강남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도 2억짜리가 많아요. 30년, 35년 전에. 신도시도 2억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2년에서 5년 전에 산 사람은 85정도인데 얼마 주고 샀죠? 22억 주고 샀어, 강남에. 10년 전에는 17억 주고 샀다니까?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요. 재건축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죠? 압구정동은 빼고, 그거는 14억 들어가니까 빼고,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22억과 17억을 10년 전에 이 사람이 이 7억을 내고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 사람. 무조건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재건축하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60 넘으신 분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는 나이 든 사람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한 7, 8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70대신 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재건축한 10년 걸리는데 밖에 나가서 전세 살다가 10년 살다 돌아오면 돌아가실 때 된다. 이때부터는 요양원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판단이 된다. 그래서 강남에 지금요. 나이 드신 분은 아예 그 동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 안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남에도. 각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을 2만 불대 패러다임은 안 되고요. 그럼 재건축은 뭐죠? 결론적으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지 않고서는 절대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조금 이따 이야기했어요. 국가가 처음부터 나서 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은 하려면 어떻게 용적률을 어떻게 올려줄 것이냐? 이건 누가 올려주죠? 국가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이냐? 누가 하죠? 국가가 하는 거다. 국가가 나서기 전에는 거의 해결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담금은 개인이 내는 거지 이걸 얼마나 낮출 것인가? 그래서 국가가 올려주려고 아까 보니까 몇 군데만 줘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허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은 될까요? 리모델링도 대한민국은 안 되는 나라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강남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재건축 안 돼요. 4개 동 5개 동 그런 아파트들은 거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강남에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이 재건축 공사비의 80%가 제일 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0% 내고 리모델링 하실 건가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럴까요? 이제 칠판이 없어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10개 동이 있다면 10개 동이 있죠. 그러면 골조만 빼고는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한다. 골조 비용은 30%도 안 돼. 그런 재건축 리모델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전부 다 이사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아파트 10개 동을 리모델링하면 5개 동은 살고 있고 5개 동만 나간다든지 이래서는 용적률을 얼마나 더 올려주고 세금을 어떻게 준다. 이런 것들의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 자체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녹기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까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계동 아시죠? 얘기니까 일부러 여러 예가 있는데
상계동 85제곱미터 10억 정도 갑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얼마 나왔죠? 5억에서 6억 나옵니다. 지금 거의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저기는 시범적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5층짜리예요, 저기는. 5층짜리 지금 그런데 나머지는 대단히 분담금을 많이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면 강남은 될까요? 강남 어렵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옆에 가다 보면 진흥 아파트 아주 비싼 아파트예요. 아주 노화됐습니다. 상가 문제 가지고. 그런데 이 아파트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그 목동은 재건축 될까 안 될까요? 목동은 되는 거예요. 제 목동 안 삽니다. 왜 목동은 되죠? 용적률이 5층짜리가 많아가지고 130%밖에 안 돼. 5층짜리만. 그런데 목동도 요 단지가 15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 어려워. 동의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13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잠실역 옆에 잠실주공 5단지 이거 재건축 되는 거예요. 이거 용적률 현재 183%밖에 안 돼. 왜냐하면 18층이 넘는데 인동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적으로 이건 된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 용적률 200% 이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다. 200% 넘는 거 검토하는 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압구정동 아파트. 분담금만 14억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강남도 4개 동, 5개 동은 재건축 거의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왜냐면 그 손해보니까 그 동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있다가 재건축 한다고 2년 전부터 온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전부 중단됐어요. 중단됐다. 결국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2013년 12월에 국회법을 통과시켰죠. 아까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그랬죠. 리모델링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재건축 비용이 80%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2013년 12월에 수직정축 리모델링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국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층 이상 아파트는 옥상에다가 3개층을 올려줄 테니까 이거 팔아서 보태 써라.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리모델링 14층 이하는 2개층을 옥상에다 올려줄 테니까 이거 팔아서 보태 써라. 안전진단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평으로는 이 25평, 85제곱미터 이하는 이 원래 면적의 30%를 늘릴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 땅이 조금씩 있어요. 85제곱미터 이상은 아파트가 크니까 너무 많이 늘리지만 30%만 늘려요. 그래서 새 놓는 방을 현관을 따로 했죠. 이게 우성 아파트 이미 3년 전에 준공된 겁니다. 주인이 여기 살고 논다. 수평정축, 수직정축. 이것은 이미 국회법을 통과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가나 대학에서 이것도 모르는, 이 강의도 안 해요.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현실을 벗어나 버리면 그 한계가 따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성지아파트다. 송파구는 제일 싼 게 85제곱미터 17억입니다. 전부 17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하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역자로 2개 동이 되어 있는데요. 요걸 옥상에다가 3개층을 올려가지고 3년 동안 공사를 거쳐서 4월 5일부터 입주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 바본가요? 아니, 강남 같으면 재건축이 되는데 재건축을 하지 왜 쓸데없이 또 올렸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송파 지역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이거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왜 이랬을까? 재건축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건축팀이 이거 할 필요 없지. 자,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이 274%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적률을 잘 몰라요. 말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15층짜리를 어디다 짓냐고 물어보면 몰라. 아무데나 15층 아파트 짓는 거 아니에요. 제3종 주거지역 말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못 짓는 거예요. 더 높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도를 바꿔야 돼. 준주거나 상업. 이거는 안 바꿔줘. 함부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15층 아파트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250% 용적률은 절대로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박사학위 받을 때 이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층 이상 아파트는 250% 이상 용적률은 이거는 절대 못하는 건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274%죠. 그러니까 24%가 높아서 이거는 현행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옥상에 아파트 한 4세대를 날려보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이 어렵다. 그래서 강남에도 4개 동, 5개 동은 거의 재건축 안 돼요. 거의 어렵습니다. 동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아요. 아니, 교수님이 국가에서 용적률을 400%를 올려준다는데 그건 다 올려주기로 했어요. 250% 가지고는 안 되니까, 칠판에서 좀 그런데 250%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가에서 400%를 올려주고 이건 다 결정돼 있다. 그러면 25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150%를 더 올려준 거죠. 그러면 150%를 올려준 거기에 50%를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는 지역은 강남, 용산, 여의도, 그리고 85제곱미터 아파트가 적어도 17억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단지가 1000세대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임대주택 부지가 나온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뭐가 나오면 되죠? 임대주택 부지가 나오면 400%를 올려주겠죠? 임대주택 부지가 나오면 400%를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주택 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역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주택 질 부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다가 3개층을 정축하는 걸 나머지 다 강남에 4개 동 5개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죠?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옥상에 3개층을 올리고 이 방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50%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도로가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쪽에 양쪽이 서로 재건축을 한다고 한다. 그럼 재건축할 때는 도로를 좀 내놔야 되죠. 자기 땅에서 내놔야 되고 공원도 좀 내놔야 되죠. 이게 기부 체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을 50% 올려준 용적률의 50%를 내놓게끔 이건 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이익 한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임대주택질 부지가 4개 동, 5개 동, 7개 동 가지고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0%를 올려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그래서 여기 전부 리모델링 한다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되죠. 재건축이 전부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하나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강남역에서 20m 지점에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차 타고 다니면서 교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있어요. 진흥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물론 상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상가에 대한 문제도 이게 전부 33평이 7개 동입니다. 이거 재건축 안 돼요, 이거. 재건축 안 된다고,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임대주택 부지가 안 나오니까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강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주기로 했어요. 용적률을 400%를 올려주기로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왜 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은 강남이 지대가 좀 낮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게 하수구 뚜껑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바로 강남역 옆에 있으니까 지하에다가 재건축을 하면서 2만 톤의 물 저장 탱크를 만들겠다. 전부 동의서를 써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용적률을 올려줘도 다른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죠? 이거는 지금 공익성이 들어간 거예요. 2만 톤 물 저장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임대주택을 안 짓게 해달라. 그래서 안 짓게 해줬는데 그래도 다른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전혀 안 짓는 건 안 되고 조금만 지어라. 조금만 몇 개만 지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실제로 재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33평 아파트인데 가장 요지죠. 33평 아파트인데 34평으로 올리는데 이것도 8개월 전 얘기예요. 4억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85년대 준공하고 나면 얼마 갈까요? 20한 3억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돼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도봉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15층짜리일 때. 예를 든다면 좀 거리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여기도 강남도 어려운데 다른 데는 아예 검토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죠? 2만 불대 패러다임에 너무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계속 시간만 질질 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서 교수님을 모셔서 정기총회에서 강의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살려달라는 거죠. 제가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건설회관에 갔더니만 160명이 와 있어요. 한국 리모델링 협회의 회원들은 다 대기업하고 건설회사들이에요. 임원들도 와 있고 전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올라가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만약에 집이 노후화되어 있다면 15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지금. 재건축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재건축해야지. 당연히 재건축해야지. 저도 절대로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해야지 왜 리모델링을 해? 쓸데없이. 그랬더니만 저를 초빙한 차장이 얼굴이 노라져가지고 오늘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이제 1시간 동안 무슨 소리를 떠들 건지. 지금 리모델링을 살려달라고 불렀는데 지도 재건축한다고 시작하자마자 이리 떠드니까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쉽지 않다면, 지금 쉽지 않죠? 쉽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물 질질 새는 데 사실 거예요? 고치가서 사실 거예요? 고치가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리모델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건축할래요? 리모델링? 이거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건설기술교육이 공공기관입니다. 기술자들을 다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이 한 50명씩 들어와 있는데요. 맨 뒤에 앉으신 분이 제가 첫 시간을 강의를 일부가 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고 나서 자기가 구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담당하다가 요번에 퇴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가 19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화장실에 가 있는데 그쪽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리모델링 협회 회장이 이게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는 그대로 막 열받아가지고 원래 3년 전에는 리모델링은 1억 5천만 내놓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3억 5천을 내놔야 된다 이게요. 그 도도가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자기는 리모델링은 절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재건축하는 데는 얼마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5억에서 6억을 내놔야 되는데 그럼 재건축 하실 겁니까? 그 돈을 내고 재건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동의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리모델링도 싫고 재건축은 돈이 들어가서 싫고 이런 행태가 되니까 이 자체를 동의를 받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국가가 합리적인 용적률을 올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된다.